저는 한국난청인 교육협회 오은주라고 합니다. 저희 되게 오늘 행복한 날이고요. 아주 좋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날이라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희 아들인데요. 저희 아들이 21살입니다. 그리고 키가 185cm고요. 제가 몇 가지 조금 나온 김에 좀 자랑을 하자면 운동을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복근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복근이 있고 그리고 그 대학생이 돼서 항상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들아, 대학생이 되니까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친구들하고 같이 맛집 가는 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또 뭐가 좋아?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같이 과제하는 거 그게 좋대요. 이런 저희 아들이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특별한 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청각장애인데 어떻게 말을 하고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지? 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청각장애인은 수어를 모국어로 하는 농인과 구어로 소통을 하는 난청인으로 나뉩니다. 저희 아들은 듣고 말하는 청각장애인으로 난청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대학교 4학년 때 했어요. 제가 워낙 또 미모가 출중해가지고 엄청 막 오래 따라다닌 남편이 이제 구애를 하는 바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저희가 첫 아이를 낳는데 저희 아이가 별로 이렇게 소리에 반응도 별로 없고, 그리고 말도 이제 엄마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돌 정도 되면. 근데 그런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결과를 들으러 딱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데시벨 이상의 반응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0데시벨이 뭔가요? 그랬더니 안 들린다는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각장애예요. 굉장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기억할 때 그날은 집으로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남편하고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만 나요. 청각장애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우리 아이가 그런 장애를 가졌고 나는 그 아이를 뭔가 해야 하고,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뭐가 부족했나? 뭐가 잘못된 거지? 근데 세상은 해야 할 과제들을 주는데요. 그때 제가 해야 할 과제는 보청기를 착용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청기를 착용을 했는데도 별로 소리에 반응이 없었어요. 엄마라는 말도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방법을 찾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공아우라는 게 있어요. 보청기로도 잘 안 들리는 아이들이 하는 건데요. 이게 소리를 잘 듣게 해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래 인공아우라는 게 있대. 와 정말 감사하다 하고 집에 와서 네이버 검색어에 인공아우라는 걸 쳐요. 그런데 검색이 안 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불안해요. 일단 첫 번째 걱정은 19개월 된 아기가 수술을 견뎌야 하는 것. 두 번째 걱정은 3천만 원의 수술비를 우리가 대학교 이제 4학년인데 어떻게 부담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 걱정은 수술을 했는데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 안에 있었던 궁금함 중에 닿았던 게 어디냐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나한테 엄마 나한테 소리를 인공아우를 통해 소리를 듣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할지, 아니면 엄마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이렇게 말할지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19개월에 인공아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인공아우 수술을 받고도 계속 여러 가지 답답함에 접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찾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여기가 언어치료 진짜 잘한대. 그래서 갔어요. 근데 40분 동안 저희 아이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문제냐 선생님이 문제냐, 이 선생님이 엄청 잘하는 사람이래, 나 1시간을 고쳐서 여기 왔다고.
그런 많은 시도 끝에 결국은 내가 데리고 하자. 저는 여러 가지 정보와 언어치료적인 정보, 그리고 인공화호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다음 카페에다 하나씩 올려요. 이것저것 올렸는데 제 기사를 보시고 제 글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글을 보시고 진짜 인공화호 수술했어요? 걔가 진짜 잘 들려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말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래저래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7,000명이나 됐어요. 저희 아이처럼 듣고 말하는 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놓다 보니까 카페 모임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 외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뭔가 의견을 모을 때는 한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체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뭔가 만들어 봅시다 해서 2006년에 만든 단체가 한국난청인 교육협회입니다. 한국난청인 교육협회는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이사와 11개의 지부장이 있는데 모두 100%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하는 크게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 이해교육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 캠프이고 세 번째는 통합교육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해드렸던 청각장애 이해교육은 저희가 작년에 300개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에 130명의 청각장애 이해교육 강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캠프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15년 동안 300명 정도 참여하시는 대단히 이렇게 의미 있고 또 아이들이 기다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캠프로 계속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통합교육 자료집은 저희가 올해 3번째로 발간을 했는데 굉장히 받으시는 분들이 알찬 내용으로 간단하게 잘 설명해 놨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청각장애 이해교육입니다. 저는 청각장애 이해교육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각 반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서 청각장애는 무엇이고 이 반에 있는 친구가 어떤 일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반에서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청각장애는요, 듣기 정도가 다 다르듯이 재활의 정도도 달라서 재활이 굉장히 잘 된 아이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얘가 장애인가 싶게 굉장히 말을 잘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한 명이 장애이해 교육을 신청을 했어요.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까지 장애를 말씀하시지 않았대요. 기계를 이렇게 붙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말도 잘하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지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됐는데 선생님이 영어 지문을 줘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로 계속 시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반에서 들어오신 어떤 선생님은 야, 이 반에 청각장애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사춘기인 자신의 딸이 집에 와서 막 울면서 자기가 청각장애라는 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으로 밝혀내는 이런 사실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애이해 교육을 신청하신 학교에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씩씩하게 제가 갔습니다. 그 친구는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자리 배치만 봐도 왠지 저를 반기지 않는 기분이 드시죠. 그리고 이해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 아이가 발달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얘를 설명해 줘야 되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 반에 이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탁 드는 애가 있었어요. 할 얘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할 얘기가 있냐는 질문에 얘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얘기예요. 중학교부터 친구예요. 약속했어요. 내가 청각장애라는 걸 말해주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반에서는 계속 어떤 오해 있는 상황이 생기면 얘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땠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고 싶은데 계속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말은 못했고 자기 마음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청각장애 이해교육이라는 걸 딱 하면서 얘가 왜 그렇게 잘 못 듣게 됐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친구는
나도 친구였지만 잘 몰랐어.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오랜 감추었던 그 비밀을 이제 말해도 된다는 안도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 1, 2분 동안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 다 울어. 어떻게 이걸 수습할 건지 저는 고민을 하다가 애를 먹었었어요. 근데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그 오해가 풀려서 너무 감사했고, 이해교육 끝나고 제가 나오면서 이 청각장애 학생이 문을 이렇게 열면서 이모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이모가 아니에요. 원래 친이모는 아니지만 아이의 마음의 거리가 되게 좁아지고 자신이 청각장애라는 걸 밝혀도 괜찮다는 용기를 얻은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4년제 국립대학에 입학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청각장애 학생의 짝꿍에게 보청기를 채워주거나 이제 착용해보게 하거나 아니면 인공아우를 이렇게 껴보게 해요. 그러면 청각장애 학생이 이렇게 느끼는 남다른 감흥이 있어요. 본인은 아침에 늘 혼자서 끼고 빼고 하는 이 기기를 친구들도 만져보고 너 진짜 이런 거 해? 오 대단하다. 이게 또 막 3천만이라고 이러면 친구들이 너 진짜 비싸다. 너 진짜 귀한 애다. 이런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도 배우고 안경처럼 갑자기 잡아 빼면 안 된다는 것도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교는 선생님이 주시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선생님이 반에서 청각장애 학생과 함께 보청기나 인공아우를 체험하시는 경우에 반 학생의 집중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선생님들이 반에 이해교육, 저처럼 이해교육 강사가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어디 가시지 말고 함께 보시면서 반 친구들이 그 이해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함께 집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청각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에 있는 비율이 75%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컨설팅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세종시 교육청과 아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컨설팅을 위해서 청각장애 학생, 그다음에 부모, 그다음에 일반 교사, 그다음 특수교사, 그리고 학교에 이 친구를 도와주는 다른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친구가 만약에 속기가 필요한 친구라면 속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FM 수신기에 필요한 친구라면 FM 수신기에 관련한 교육을 하는데, 인공아우 기기도 껐다 켰다 해보시고 기기도 이렇게 연결해 보셔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얘기를 나누는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2000년생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와,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2018년부터 신생아 청력검사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을 해서 2005년부터 인공아우 의료보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찍 양의를 하고 재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말하고 듣고 말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혀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재활의 속도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달에 12만 원까지 양쪽에 그렇게 배터리 비용이 계속 들어야 되고요. 인공아우 기계가 5년에 한 번씩 새로 나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소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들리거나 노래가 좀 더 영역대로 잘 편안하게 들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의료보험은 2번까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만약에 났다 이러면 한 번 고장이 날 때마다 경우에 상관없이 49만 원을 내야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아우가 준 여러 가지 장점과 듣기의 여러 가지 기회도 있지만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 됩니다. 제가 한국난청인교육협회에서 강사로 혹은 상담을 하고 여러분을 만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기를 착용해서 듣지만 제대로 선생님 소리를 들으려면 FM 수신기라는 특별한 보조기기가 또 필요한데 그 기계가 굉장히 또 고가의 장비예요. 근데 보급률은 되게 좋은데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봤는데, 처음에 보급하실 때는 교육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피드백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떨 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사례 나누는 시간들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처럼 청각장애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온 엄마들이 대다수 병원 외에 다른 곳에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온라인이 활성화돼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함께 생애 주기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나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호주의 듣고 말하는 센터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청각장애 아이가 나와서 자기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를 처음 발견한 엄마들이 와서 교육도 받아요. 처음에 제가 청각장애 아이가 있을 때 느꼈던 답답함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청각장애 아이에 대한 언어치료, 그리고 원격으로 진행한 언어치료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책을 내놓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어쩜 이렇게 청각장애 한 명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아주 흠뻑 빠져서 막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때 유치원에서 고가의 장비를 했다 해서 그때는 3천만 원짜리 기계여서 입학 거부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들이 궁금했어요. 이거 진짜 빼면 소리 안 들려 이런 거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왕따를 당할 때 본인이 그게 삶의 심각성을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사는 친구가 와서 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꾸 어떻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불렀어요. 너 왜 친구들이 옷에다 끈끈이 붙이고 기계 가져가서 보는데 그냥 놔뒀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나 잘 안 들리잖아. 저희 아들은 자신이 좀 부족하게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리고 항상 행복해. 근데 청각장애를 가진 저는 길을 만들고 뭔가 요구하고 뭔가 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청각장애 학생이 반에 가서 그 학생을 드높여주고 그 아이가 이 자리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고 있는지 얘기해 주다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그렇게 드높여 주다 보면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조금씩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난청교육협회 130명의 강사들은 청각장애 아이를 한 명 한 명 자신의 자리에서 도드라지게 높게 올릴 수 있도록 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난청을 가진 각각의 상황에서 듣고 말하는데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고 아침에 뭔가 착용을 해서 소통하고 있는 난청인 학생들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